이제 유시민 작가님에 대해서 뭐 폄훼가 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논의를 위해서 좀 세게 얘기한다면 세게 하십시오. 예, 이 지지층 분류하시는 건데 저는 지지층도 다 시민이고 유권자인데 이거는 유권자를 정말 졸로 보는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결국 시민의 대표인데 이거는 대통령이나 어떤 리더를 지도자로 보는 그런 이론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B그룹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곤란할 때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B그룹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그 대통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일이 생기건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은 가치지향적인 사람이고 중간에 대통령이 곤란하다는 건 잘 못했을 때인데 못했을 때 반대하고 난 이제 지지 못하겠어 하는 건 왜 B그룹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어준 씨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서 참 놀란 적이 있는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하든 일단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권자는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못하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러면서 마치 대통령한테 반대한 거를 배신하고 이런 걸로 보는 거는 저는 이 유권자의 주체성을 일단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한 그룹을 지지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면 계속 지지해야지 민주당이 뭘 하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화고 예. 상대방이 얘기하면 안 듣는 건데 그거를 오히려 더 공식화해가지고 A라는 정말 가치지향적인 사람들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실 사람들이고 지금 뉴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이 잘하고 내 생활도 좋으니까 왔지만 못하면 떠나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유권자들은 주권자잖아요. 예. 주권자는 맘대로 해도 돼요. 주권자는 그냥 자기 취향과 자기 판단에 따라서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주권자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정치학에서는 유권자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 유동성이라고. 집권 세력에 실망해서 야당으로 넘어가는 비율. 이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가 미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잘 되고 있죠. 유럽도 이게 특히 낮거든요. 미국도 이게 엄청 낮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 스윙을 보면 10% 미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20% 30% 스윙을 해요.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은 그 주권자들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주권자의 권리예요. 예. 근데 직업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직업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민주정치, 대의정치는 정당이 정치의 주체로 와 있는데 정당에는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안정성도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나 혹은 정당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해갖고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정당 생태계가 너무나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남을 공격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나는 친명이고 니들은 대통령 시키는 말에 토를 달기 때문에 니네 반명이야. 이것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또 반대로 행동하더라고요. 경험적으로. 예.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지 유권자들 보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지지하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더 필요한 것이 안에서 어떨 때 잘못 갈 것 같을 때 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회사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예.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냐. 저는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 원하는 정치인의 유형이 약간 두 번째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우리 정치에서 필요한 거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지금 ABC 분석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고 유권자나 개개 정치인들을 졸로 보는 분석이다. 누가 늘온 야채수를 입이 쩍쩍 마른 유시민 작가에게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방송에 등장해 자신의 ABC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내놓은 유시민 작가. 처음에는 지지층을 나눈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자기가 말한 ABC 중에 B는 정치인과 비평가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욱 씨는 그 B가 이낙연 그리고 국힘 소속의 충북지사 김영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 여러분 설득되셨습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인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설명이 바뀌었다. 신인규 변호사, 이석현 평론가는 꼴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시민 작가의 ABC로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분류입니다. 가치를 중시하는 A, 이익을 중시하는 B,
그리고 그 교집합인 시. 문제는 이 분류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도덕적 위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는 선, B는 사익 추구. 이 구조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프레이밍입니다. 언론학에서 말하는 프레이밍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어떤 대상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대중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유도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지요. 이번 논쟁에서 특히 중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지자와 정치인을 같은 집합에 넣은 오류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는 카테고리 오류입니다. 서로 다른 수준의 대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순간 논리는 이미 무너집니다. 진행자 최욱 씨가 이걸 제대로 짚어서 질타했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더군요. 네, 유시민은 흡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류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코어 그룹이 옳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화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번 발언에서 기성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에서 특정 정치인을 띄우면 그 정치인을 의심하라. 이 문장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언론학에서 말하는 선전 모델, 프로파간다 모델. 노엄 촘스키와 에드워드 허먼이 했던 말인데 선전 모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허먼과 촘스키는 권력과 자본 구조를 분석했지만 지금의 발언은 특정 언론 이꼬르 적, 이런 이분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 해석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시민이 또 다른 중간 해석자인 레거시 미디어를 꾸준히 악마화해왔다. 제가 이렇게 지적했죠. 그 인식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시민은 왜 레거시 미디어를 악마화하는가? 이게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의심해야 하는 것이죠. 레거시 미디어를 맹신하지 않되 김어준보다 훨씬 나은 팩트 체크 시스템을 무시하지는 말자. 툭하면 오류인 유시민 비평에 대해서도 이제는 걸러서 듣자. 제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유시민의 레거시 미디어와 정치인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는 결국 누구를 믿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의심할 것인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치학에서 이런 현상을 정체성 정치 혹은 파벌 동원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선, 저들은 악, 이런 구도를 만들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식이죠. 이번 ABC 논쟁에서도 같은 패턴이 보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비평가를 기회주의자, 배신 가능 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는 토론이 아니라 충성 경쟁으로 변합니다. 유시민 작가는 스스로를 권력이 아닌 인플루언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의 발언 하나가 정치인, 방송, 유튜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출연자, 광고, 구독자 흐름까지 바꾼다면 이동영 작가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출연자들이 출연을 포기하고 광고주가 비난받느라 너무 힘들다. 그리고 구독자가 이만이 빠지고 이동영 TV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유시민은 단순한 개인일까요? 아니면 영향력 권력일까요? 정치학자 막스 베버는 권력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 기준대로라면 그는 분명히 권력입니다. 자, 이번 논쟁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A냐 B냐, 누가 더 순수하느냐를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건 의제 전환입니다. 중요한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고 내부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구조. 이걸 유 이재명이 불러왔다라고 이 김어준 진영은 얘기하고 있는 모양인데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누가 먼저 합당 제안을 통해서 이 소모적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까? 비평은 중요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평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관성 그리고 책임. 논란이 생길 때마다 설명이 바뀌고 프레임이 바뀌고 꼴대가 바뀌고 대상이 바뀐다면 그건 비평이 아니라 서사조정이지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논쟁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논쟁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과정일까요?